자, 페이지 176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와의 관계. 자, 거기 보시면, 자, 우리가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번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변수가 이제 이산적인 거랑 연속적인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 그런데 사실은 이산적인 확률에 대한 값들을 여러 번 많이 하면 걔들도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야. 그러니까 한두 번 주사위를 던지는 거는 뭐 3이 나올 확률은 그러면 6분의 1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이건 횟수를 굉장히 많이 수학적 확률 된다 그랬지. 수학적 확률을 간다는 것 자체가 정규분포 일반적이다라는 뜻이 한마디로 말하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말이 노말이거든. 노말. 정규분포가 n이라고 쓰잖아 우리가. 그 n이라는 말이 노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산확률 분포가 횟수를 많이 할수록 정규분포를 따르는 게 정상적이다라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항분포에서는 여기다가 횟수를 쓰는 거고 여기다가 p, 확률을 쓰는 거였잖아. 그렇죠? 그리고 정규분포를 따른다 할 때는 이 자리는 평균을 쓰는 자리였고 여기는 분산을 쓰는 건데 표준편차 제곱 이런 모습으로 쓰는 거였지. 그렇죠? 그래서 얘네가 요 넘버가 횟수가 엄청 커지면 정규분포를 따라라는 걸 우리가 근사적으로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필수 문제 21번을 보겠습니다. 자, 필수 문제 21번을 보시면 자,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자, 이항분포. 자, 600개가 있습니다. 600개. 600번을 했어요. 무엇을? 5분의 2에 대한 확률로. 자,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하여 다음에 확률을 구해주세요. 그러면 정규분포를 따를 거니까 정규분포 평균과 분산을 구해봅시다. 자, 평균 어떻게 구하지? 우리 아빠 평균 어떻게 구하지? 그렇지. 그래서 600 곱하기 5분의 2를 계산해 주니까 평균이 얼마 나와요? 평균이 240? 120, 240이 나오죠? 평균은 240이 나와요. 거기에 내가 분산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NPQ였으니까 240에다가 또 5분의 3을 곱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분산은 144가 나오죠. 그렇죠? 그럼 144는 표준 편차가 12인 것의 제곱이니까 12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해놓자는 거지. 그래서 평균과 분산으로 표현을 해놓으시는데 얘를 표준화를 거치라는 거지. 자, 변수 x가 지금 204부터 264까지의 확률을 궁금해해. 그러면 자, 표준화를 거치게 되면 204에서 240을 빼고 나누기 12를 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6을 12로 나누는 거 표준화를 거치니까 z로 바꿔주시고요. 264에서 240을 뺐으니까 24를 12로 나누는 것에 오른쪽에 표준화 거쳐집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확률인 거냐면 마이너스 3부터 2까지의 확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얘들아 표준 정규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에서 여기가 평균 m 마 3부터 자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요 범위하고 요 범위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거기 보면 3까지의 값이 얼마야? 원영아? 0.4987. 옳지. 0.4987이 값이 마 3부터 0까지하고 0부터 3까지의 값이랑 같다고 대칭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0.4987 더하기 가윤아 얼마 더 해야 돼? 왜? 왜 3, 4, 1, 3을 더했지? 2까지야? 1까지야? 그럼 뭐 더해야 돼? 그치? 0.4772를 더해 주셔야죠. 두 개 더한 값으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0.9759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252보다 작거나 같다. 2번에서는 자 P가 변수 X가 252보다 작거나 같아요. 요것도 Z 표준화를 거치면
252에서 240을 빼는 거니까 12. 그러니까 1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거란 말이지. 그럼 얘들아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평균이 0이고 여기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얘들아 이쪽 다를 말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표준값에서는 그 표에서는 0부터 1까지 요거밖에 나오는 값이 아니거든. 0까지 값이 0부터 1까지의 값이 0.3413을 의미해. 근데 여기부터 다야 라고 말하는 건 0.5를 거기다 추가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0.8414 0.5를 추가해서 8413으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227번 밑에 있는 거 풀어볼게요. 시작. 227번. 맞아요. 자, 얘들아 227번 봐봐. 자, 여기 확률 질량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이거 보니까 얘는 이항분포를 따르는구나. 횟수는 450번이구나. 자, 확률은 3분의 2구나. 여기까지 알겠지? 그치? 그럼 이거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이제 그랬으니까 이항분포가 개수가 많으면 횟수가 많으면 정규분포를 따라요. 그러면 300이죠, 평균은. 그쵸? 그러면 300에서 3분의 1 곱하면 100이죠. 그럼 12제곱이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수 x가 28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물어봤습니다. 28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표준화를 거쳐서 10분의 변수 x 280. 얘들아 자리를 바꾸면 안 돼. 이게 진짜 애들이 진짜 많이 하는 실수거든. 변수에서 평균을 빼야 되는데 평균에서 변수를 빠는 애들이 간혹 생겨. 그래서 계산 실수를 많이 하거든. 그거 조심해야 돼. x-m이 알겠지? 반드시 조심해. 자, 그래서 280에서 평균 300을 빼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z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으냐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 라고 말했으니까 얘들아 이렇게 생긴 거고 여기가 평균이 0일 때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을 거잖아. 그치? 그거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랬으니까 오른쪽을 대답해 이거잖아. 그치? 오른쪽을 대답해 라고 했으니까 거기 주어져 있지? 0부터 2까지는 0.4772야 라고 말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0.477이고 여기 오른쪽은 0. 반쪽알이니까 0.5. 그럼 둘이 더해서 0.9772라고 대답할 수 있겠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넘어갈게요. 22번 필수문제 22번 갈게요. 자, 필수문제 22번에서는 한 환자에게 어떤 약을 투여했습니다. 치유될 확률은 0.6이고요. 자, 150명 환자에게 있습니다. 이 약을 투여합니다. 99명 이상이 치유될 확률을 오른쪽의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이 응용인 게 보이죠, 여러분 이제? 그죠? 응용인 게 보이죠? 자, 원영이 시작 잘했는데 어떻게 시작했죠? 150이고 횟수 옳지. 왜 그렇게 생각했어? 150명 환자한테 응. 투약하는 건 독립 사건이야? 아니면 종속 사건이야? 독립 왜 독립적이라고 생각했어? 환자를 상관없습니다. 옳지.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내가 얘한테 약을 줬고 쟤한테 약을 줬는데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똑같은 약을 누구는 먹어도 낫고 누구는 안 낫고 이런 거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쟤도 먹었으니까 나도 이 약을 먹으면 나도 낫고 쟤도 낫고 다 낫고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독립사건을 보셔야 돼요. 이항분포니까 여기가 150명이 맞죠? 또 확률을 뭐로 본 거죠? 0.6 왜요? 치료될 확률이 0.6. 그렇지. 잘했어요. 0.6이 치유될 확률이라고 말했으니까 150, 0.6이라고 쓰시고 이것이 무슨 분포를 따를까요? 지연아? 이항분포가 어떤 분포를 따르겠어 이제? 그렇지. 정규분포를 따르겠지. 그렇지. 가윤아 그럼 여기서 이제 뭘 구할 수 있어? 옳지. 평균 얼마 나왔어요? 옳지. 분산은요? 6의 제곱.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얘들아 이제 이런 것도 표기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서술형도 대비하시고 자 x 변수 x가 누구보다 99명 이상 그랬으니까 99보다 크거나 같아요. 요거 물어보는 거 문제.
알겠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요거를 Z로 바꾸는 과정을 방금 한 것처럼 겪으실게요. 6분의 변수에서 요걸 빼셔야죠. 평균을. 그래서 99 빼기 90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Z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1.5, 6분의 9니까 1.5죠. 1.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인 거니까 그래프 상에서 여기가 0이고 그러니까 1.5라고 한다면 요만큼을 물어보는 거예요. 요만큼을. 그죠? 1.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인 거니까 0.5에서 4332를 빼는 거죠. 0.4332. 그럼 0.5에서 0.4332를 빼면 0.0668. 요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활용이라서 많이들 틀리거든요. 그래서 228, 229, 230번 다 하고 갈게요. 시작. 언제 다 해왔어요? 저는 좀 끝까지 다 해봤는데. 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 풀이는 거기는 다 했고요. 밑에 228번의 정답은 0.8185. 그 다음에 229번의 정답은 0.0228. 그 다음에 30번의 정답은 28명 되겠습니다. 28번 이기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정기분포라고 써져 있는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보시면 360번 보겠습니다. 360번. 자, 360번 보시면 자, 연속 변수인지 이산 확률 변수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x라고 하는 건 전구 수명, 그 다음에 y는 전구의 무게, 그 다음에 z는 전구의 개수. 근데 선생님이 연속적인 건 길이, 무게, 시간이라고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면 수명, 시간이잖아요. 시간은 흐르는 거니까 수명. 그 다음에 무게, 그 다음에 길이, 이런 것들은 다 그러니까 x랑 y가 연속적인 거고, 개수, 셀 수 있는 거, 1개, 2개, 3개 셀 수 있는 거는 이산적인 거라고 했죠. 그래서 몇 번 골라야 돼, 가윤아? 2번 골라야겠죠. 오케이. 자, 364번을 보시면, 자, 이산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그래프가 넓이가 뭐 나와야 된다 그랬지? 넓이가? 그래프의 면적의 넓이가 얼마 나와야 된다 그랬지, 선생님이? 1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요 삼각형 지금 그리다가만 직선의 방정식이 나왔는데 0,0을 지나고 0,0을 지나고 4,a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 직선의 방정식의 넓이, 요 면적의 넓이가 바로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a가 나와요. 4 곱하기 a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그랬을 때 2a인데 얘가 넓이가 1이 나와야 되니까 요 값에 2분의 1이라는 걸 알게 돼요. 됐죠? 그러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기울기니까 4분의 2분의 1이 기울기란 말이야. 그럼 8분의 1 y는 8분의 1 x 이게 지금 직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쵸? 364번이야. 364번 여기 지금. 자, 그런데 a를 구했고 0부터 1까지의 면적의 넓이를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여기가 1이라고 가정해. 여기 1, 여기 1. 그럼 요 면적의 넓이가 확률이란 말이지. 그치? 그럼 요 값을 어떻게 구해요, 선생님? 이라고 말하는데 요 값은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여러분들 1을 대입하면 y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1을 넣었으니까 8분의 1이겠죠. 이렇게. 그쵸? 그럼 8분의 1에다가 1 곱하기 8분의 1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까지 하셔야죠. 면적이니까. 알겠죠? 그러면 8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6분의 1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물어봤다. 그럼 1에서 빼도 돼요. 전체 넓이에서 1에서 빼도 되죠. 알겠지? 사다리꼴 넓이를 구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끊어서 그럼 선생님 1부터 3까지 넓이 구하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1 넣었을 때 함수값 구하시고 3 넣었을 때 함수값 구하셔가지고 사다리꼴의 면적 구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370번 보겠습니다. 자, 370번 보면 원영아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는 면적이 뭐라 그랬지? 옳지. 얘들아 면적의 넓이가 1이 나오는 걸 골라라 이 말이야.
그런데 1이 나왔어. 그런데 예를 들어 선생님 봐봐. 2번 봐봐. 2번 보시면 마일부터 1까지만 볼게. 이런 그래프야. 알겠지? 지금 다 전체적으로 마일부터 1까지만 그래프를 볼 거야. 더 있는 건 의미가 없어. 더 그려져 있는 거, 옆에 있는 건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요거의 면적은 1이긴 하거든. 그쵸? 2 곱하기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2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맞는데요 선생님? 하지만 이 면적이 x축 아래에 있으면 확률의 값이 음수라는 거야. 또 이걸 고르면 안 되는 거야. 면적은 1이 맞지만 넓이의 값도 양수인 걸 고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2번은 탈락이 되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 다음 3번은 원이잖아. 원. 정확하게 1이 아니야 얘들아. 알겠죠? 그래서 탈락. 그 다음에 4번은 2니까 탈락. 5번은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으니까 탈락. 그 선생님 1번 같은 경우는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얘들아 이렇게 꺾어져 있는 거거든.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요 면적과 요 면적을 보는 거예요. 알겠죠? 다른 데 보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 371번 볼게요. 370번은 그림으로 준 거야. 371번은 식으로 준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 식을 보고 상상을 해서 그래프의 방정식을 함수값이 어떻게 양수가 나오나 음수 나오나 체크하시고 그 면적의 값이 1이 되는지 체크하셔서 답을 하게 해주시면 돼요. 윤영이 다 풀어볼게요. 빠르게. 371번 윤영이. 오래 걸린다고 이렇게? 3번 맞았어요. 3번. 자, 373번 볼게요. 자, 여러분 보시면 자, 하나하나 분석을 좀 해줄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요 축 있죠? 요 가운데 이 그래프의 대칭이 되는 게 평균입니다. 그럼 얘는 평균 여기 있는 거고 자, D하고 C는 느낌상으로는 비슷하거나 같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가운데가 평균으로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 B는 평균 여기로 나온 거예요. 그 그래프의 축, 종 모양의 정 가운데를 내리는 축. 그게 평균의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자, 좁을수록 표준 편차가 작은 거야. 알겠지? 좁을수록. 이게 좁을수록 편차가 작은 거야. 알겠지? 그럼 뚱뚱할수록 이게 납작할수록 편차가 큰 거야. 표준 편차가. 분산도 큰 거고 표준 편차가 큰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거 보자. 평균이 가장 큰 게 누구겠어?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겠지? 그럼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누구야? B죠, B. 그죠? 그 다음 표준 편차가 가장 큰 거. 표준 편차가 가장 큰 거는 가장 납작한 거 물어보는 거. 가장 납작한 거. 그러니까 몇 번 골라야 돼? C를 고르는 거지. 알겠지? 자, 선생님 지난 시간에 뭐라고 설명해 줬냐면 고르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 고르다. 자, 고르다. 우여봐. 지난 시간 선생님이 고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지? 표준 편차가 클수록 고른 거야.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고른 거야. 자, 여기서 표준 편차가 이거는 비교가 좀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B랑 D랑만 보자. B랑 D. B랑 C랑만 보자. B랑 C랑만. 자, 얘들아. B랑 C랑 두 개만 비교를 해볼게. B랑 D랑 C랑만. 요 두 개만. 자, 나머지는 보지 말고 헷갈리니까. 자, D라는 애하고 C라는 애하고 표준 편차가 얘 C가 더 큰 거지. 그치? 표준 편차가 얘가 더 C가 더 크다니까? 왜? 납작할수록 표준 편차가 크다고 방금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면 평균으로 몰린 게 더 누구야? D 그림이 평균으로 몰린 거야? C 그림이 평균으로 몰린 거야? D 그림 평균으로 다 애들이 몰려 있는 거지? 그게 고른 거라고.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고른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알겠죠? 이렇게 그림이 뾰족하게 서 있는 게 고른 거예요. 알겠죠? 375번 볼게요. 시작.
틀렸어. 틀렸어. 자, 375번. 자, 볼게요. 자, 지금 그림을 봤더니, 자, 얘들아 봐봐. 여기가 A고, 여기가 C학교고, 여기가 B학교 이렇게 써있죠. 자, 1번. 기억 보세요, 기억.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A 고등학교보다 B 고등학교들이 더 많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자, 이거는 A하고 B가 선생님, 성적이 우수하다는 거는 평균이 높은 거예요? 아니면 잘하는 애들이 명수가 확실하지 않아.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이 없을 수도 있어. 이건 정확하게 몰라, 얘들아. 왜냐면 지금 A하고 B에 대한 애들의 명수가 어디가 더 많은지 정확하게 따질 수가 없어. 분포도만 보면 얘네들은 100명 가지고 있고 쟤는 1000명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얘는 10명 가지고 있고 쟤는 5명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명수로 따질 수는 없어. 그러니까 더 많이 있다, 없다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 B 고등학교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A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성적이 더 우수하다. 그것도 아닐 수도 있다고. 그것도 정확하게 모른다고. 뭐 평균이 높거나 편차가 낮거나 이게 아니잖아. 더 많다, 더 작다,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지. 예를 들면 A, 봐봐. A랑 C랑 비교했으면 C가 더 많은 게 맞지. C가 다 이쪽에 있잖아. 훨씬 더 많이 이쪽에 있잖아. 그러면 A하고 C가 아니라 B하고 A는 구분이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C. C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B 학교 고등학생들 성적이 더 고른, 아까 뭐랬어? 고르다? 어떻게 했어? 고르다? 표준 편차가 작다. 누가 편차가 작아? C가 더 작아? 아니면 B가 더 작아? B가 더 작잖아. 그러니까 B가 더 고른 게 맞잖아. 그러니까 니은, 디귿은, 니은과 기억은 틀렸고 누구만 골라야 돼? 디귿만 골라야 돼. 디귿만. 정확하게 모르는 거는 모른다라고 해야 되더라. 알겠지? 이제부터. 자, 78번. 78번. (78번) 외워봐. 78. 그냥 졸지 말고. 자, 선생님들 보세요.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값들이 있는데, 자, 요 가운데 값은 평균이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자, 기억.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x가 무한대까지의 확률은 1이다. 이거 맞았어, 틀렸어? 맞았다 그랬지? 이거 무한대까지 가도, 저 끝까지 가도 선생님 이거 안 되는 너무 1보다 큰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그냥 무조건 1이야. 평균의 그 확률의 값의 합은. 기억은 참입니다. 니은. 자, m보다 작거나 같다. 왼쪽. m보다 크거나 같다. 오른쪽. 그러면은 이게 0의 표준정규 분포로 바꾸면 이게 0이 되지. 그 0보다 왼쪽, 0보다 오른쪽. 즉 0.5, 0.5. 반이니까 같은 값 맞죠? 그러니까 니은도 참이죠. 참. 자, 디귿. 임의의 실수 A에 대하여. 그러니까 점이야, 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확률 계산할 때 정규분포표에서 자, 우리가 A라고 하는 값보다 크거나 또는 작거나 이런 식으로 했지. 그러니까 구간이 나왔죠, 구간. 구간이 나왔잖아. 구간에 대한 답을 할 때는 0.5에서 빼거나 어떤 그 표를 보고서 그 구간에 대한 걸 대답을 했잖아. 근데 지금은 자
어떠한 점에 대한 요 순간에 대한 확률 값을 물어보는 거야. 이 순간에 대한 확률 값. 구간이 아니라 그 선에 대한 확률 값. 0 맞아요. 0 맞다고요. 여러분 다 X로 했잖아요. 지금 다 틀렸다고 했잖아. 지금 디귿은 맞는 말이에요. 구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더라. 우리가 길이를 따질 때 선은 길이가 없다라고 했어? 기억나? 면적을 계산을 할 때 길이가 0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거의 면적은 내가 기억나지?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넓이가 인테그랄로 계산된다고 여러분들한테 말했죠. 그래서 적분값이 인테그랄이라서 이거 수투 다음에 배운다고 얘기했지. 그럼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인테그랄 a부터 a까지 적분하면 뭐 나와? 0 나오지? 기억나 안 나? 지금 이 a부터 a까지 적분한 거라서 항상 값이 0인 거야. 결론은 지금. 선이라서. 근데 우리가 이 적분값들의 확률값, 요 확률값이 다 0부터 어디까지? 0부터 어디까지 적분한 거라서 그 확률값이 0. 얼마 이렇게 나왔다고 그동안. 그 구간이라서. 그런데 인테그랄 0부터 0까지 적분한 거라서 a부터 a까지 적분한 거라서 항상 길이니까 길이 적분하는 건 넓이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0으로 대답을 하는 게 맞다고. 너 적분 아직 안 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일단 그렇게만 알고 지나가. 일단 오늘은. 알겠지? 너희들은 길이가 적분하면 0이니까 이해되시죠? 다? 알겠죠? 그래서 선 자체는 적분값이 0이기 때문에 확률은 0이 맞습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디귿은 참입니다. 알겠죠? 기억나시기 이제 아시겠죠? 자, 혹시 니네가 틀릴 것 같은 것만 지금 짚어주는 거야. 자, 81번. 81번. 조금 아까 했어, 가윤아. 이거 봐봐. 이렇게 다른 친구들은 다 지금 잘하고 있거든. 여기가 평균이란 말이지, 가윤아. 그런데 64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여기 64 오른쪽 56 작을 때 요 범위하고 요 범위가 같다는 거야. 그럼 평균이 나와 안 나와? 얼마로? 옳지. 그럼 60이 나왔잖아. 평균 60이. 그치? 그럼 표준 편차로 나오는 거 보이지? 응. 자, 얘들아, 평균 60인 건 구했고 표준 편차는 얼마라고 구했니, 원영아? 4의 표준 편차 4가 나왔지, 그치? 표준 편차가 4가 나왔고, 좀 궁금한 게 지금 얘들아, x가 68보다 작거나 같길 원하는 거지 지금, 그죠? 그럼 얘들아 봐봐, 우리가 이걸 z로 바꾼다고 가정을 하면, 자, 시그마 분의 뭐 분의 뭐냐면, 시작, 68에서 60을 뺐으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8 빼기 8을 4로 나누면 되는 거지. 4. 그러니까 얼마가 돼? 2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죠? 근데 우리가 얘들아 이게 지금 따졌을 때 뭐냐면 Z라는 것 자체가 시그마 분의 변수 X 마이너스 평균 이렇게 배웠지. 이걸 Z라고 배웠지 얘들아. 기억나지? 그러면 지금 거기서 봐봐. m 더하기 1.5 시그마, m 더하기 2 시그마, m 더하기 2.5 시그마.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거기다가 변수 x에서
마이너스 m 플러스, 그러니까 그걸 계산을 한 게 자체가 그 m 더하기 2 시그마라는 말 자체가 얘들아, m이 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m에서 m을 빼잖아. 그럼 0이고 그걸 2로 시그마로 나누는 거잖아. 그러니까 2인 거야. 얘가 즉 z로 2를 말하는 거야. 다 m에서 여기 이게 변수 x라고 한다면 m 더하기 2 시그마에서 m을 빼고 나누기 시그마 이렇게 할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날아가고 이렇게 날아갈 거니까 2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표 자체가 선생님 이거 무슨 표예요? 라고 할 텐데 z로 바꿨을 때 얘네는 1.5를 의미하는 거고 얘는 2를 의미하는 거고 얘는 2.5를 의미하는 그 표값을 준 거야. 지금 이 말 자체가. 그러니까 그걸 헷갈리지 말라고. 알겠지? 그 표가 그냥 이상하게 나왔네. 이거 아니야. 그냥 그 뜻을 의미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여기가 2라고 가정한다면 0.4772죠. 여기가. 여기 0.5니까 작다 이만큼 더하는 거니까 0.9772. 즉 4번을 고르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86번. 자, 86번에서는 자, 얘는 변수 x를 말하는 거고 얘는 변수 y를 말하는 거라고 해볼게요. 자, 보자. 여기서 보면 변수 x는 말하는 게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마일부터 1까지라 그랬어. 마일부터 1까지 변수 x는. 근데 0이 평균이고 표준 편차가 1이라 그랬으니까 즉 그냥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여길 말하는 거죠. 지금 이게 a야. 빨강색이. 빨강색 a. 그 다음에 y는 자 1부터 5까지 변수 y라 그랬는데 근데 지금 평균이 1이라 그랬으니까 변수 x는 0부터 어디까지야? 5에서 1 빼고 나누기 2니까 0부터 2까지죠. 그렇죠? 0부터 2까지. 그러니까 여기 평균부터 여기까지 z로 바꿨을 때는 여기까지. 그렇죠? 0부터 2까지. 얘가 지금 b인 거야. 그렇죠? 빨강색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고 b는 0부터 2까지 z로 바꿨을 때. 그렇죠? 그 다음에 c는 어디냐면 c는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1까지야. 그럼 z로 바꾸면 시작. z로 바꾸면 마이너스 5에서 1을 빼야지. 그럼 마 6 나누기 2니까 마 3부터 어디까지냐면 마 1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지금 면적으로 따지면 이 대소관계가 뭐냐니까 면적이 넓이야 얘들아. 이 빨강색이 A, 그 다음 초록색이 B, 그 다음 검정색이 C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범위 넓이는 어떻게 했을 때 가장 크냐면 얘들아 여기
평균을 띄고 있는 게 가장 클 수밖에 없어. 왜? 가장 높잖아. 그래서 얘도 두 칸이고 얘도 두 칸이고 얘도 두 칸이야. 하지만 얘가 0부터 1까지 가장 크단 말이야, 숫자가. 그치? 얘 여기만 더 가봐. 이 값을 비교해주면 0부터 1까지와 1부터 2까지 중에 당연히 1부터 2까지가 작지. 그치? 근데 걔는 여기가 똑같은데 얘가 더 작잖아. 그러니까 A랑 B는 A가 무조건 크구나. 왜? 같은 값을 비교했을 때 얘는 더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 X축 평균에서부터 멀어질수록 무조건 작아요. 그러면 0부터 2까지와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마3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당연히 얘가 작아요. 왜? 머니까 더. 두 칸은 같은데 얘가 더 멀잖아. 그러니까 C가 더 작을 수밖에 없어요. 제일 작은 건 C, 그 다음에 큰 건 B, 제일 큰 건 A일 수밖에 없다. 알겠죠? 그 정답 몇 번을 고르셔야 되냐? 5번을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Z로 바꿔서 계산해 주세요. Z로 바꿔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Z로.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놓고 거기에서 넓이를 비교하시면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알겠죠? 왜?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 주어져 있으니까. 자, 그 다음 387 87번 87번 너 왜 주냐 계속? 피곤해? 얘들아 396번. 미안해. 아니 하던 거 해. 87번 먼저 하고 96번 할 거야. 87번 하고 96번 할 거야. 잘 안 되십니까? 자, 87번. 얘들아, 실근을 가질 확률은 어디야?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지. 그럼 X의 범위가 지금 어떻게 나왔어? X의 범위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와 X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나왔죠? 범위 따지니까. 마3보다 작거나 같다와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죠. 그쵸? 실근의 범위가. 그럼 이제 변수 X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변수 X가 마3보다 작거나 같아요. 변수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가서 자, 표준화가 지금 보니까 평균이 1이고 표준 편차가 2잖아. 그럼 요거 변수 바꿔요. 마3, 마1, 2로 나누면 마2. 여기 마2가 나오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나오죠? 5에서 1 빼고 2로 나누면 얘는 4니까 2네. 요 범위하고 요 범위네, 결론은. 그쵸?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두 개가 나오는 건데 2보다 크거나 같다가
0.023이죠. 23. 그죠? 0.023인데 두 개잖아요. 두 개. 그러니까 0.046이네. 23이 두 개니까. 그치? 0.023이 두 개니까 0.046. 이걸 두 개를 고르셔야겠죠. 자,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요. 거기 96번도 더 할게요. 96번. 문제를 풀면서 적용하는 걸 잘 못하시더라고요. 96번 풀게요. 먼저. 396번 다 푼 사람들은 홀수만 풀어볼게요. 알겠죠? 자, 온라인 듣는 친구들도 영상 보는 친구들도 스탑해놓고 홀수만 푸세요. 홀수만. 알겠지?